이 커피가 병원을 바꿨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냥 평범한 믹스커피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병원에서 최첨단 장비도 아닌 단순한 커피 한 잔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사실일까요?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이 피로에 찌든 의료진을 위로했고 지친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병원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을 일으킨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의사의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연대와 희망을 전파하는 커다란 움직임으로 이어졌어요. 믿기 어렵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떻게 평범한 믹스커피 한 잔이 병원과 사람들의 관계를 바꾸고 긴박한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는지를 말이죠. 작은 종이컵 하나가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인천국제공항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만이 적막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대기실 의자들은 텅 비어 있었고 몇몇 여행객들만 피곤한 얼굴로 창가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열린 응급의학 컨퍼런스를 마치고 이제 LA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몸은 녹초가 됐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바빴어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의 의료진들과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서울, 부산, 대구 등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한국의 응급 시스템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곳은 분명 LA의 우리 병원과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응급실은 언제나 바쁘고 긴박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면서도 유기적이었고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신없는 응급실 안에서도 의료진들이 서로에게 괜찮아요? 잠깐 쉬어요. 라고 얘기하며 미소를 주고받더라고요. 그 작은 배려들이 만들어내는 공기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우리 LA 병원도 밤낮 없이 바쁘지만 거긴 좀 더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돼 있어서 그런지 이런 따뜻한 순간을 보기는 힘들어요. 다들 지쳐 있지만 서로를 챙기는 것보다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강하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응급실은 분명 그 바쁜 와중에도 동료를 배려하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더 피곤이 몰려왔어요. 몸은 무겁고 고개는 자꾸 숙여졌어요. 안 되겠다, 커피라도 마셔야겠어. 저는 커피 자판기를 찾아 걸었어요. 텅 빈 공항을 천천히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들의 방식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동안 공항 한쪽에 놓인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판기 앞에서 익숙하게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려다가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믹스커피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원래 단 커피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LA에서는 늘 신선한 원두로 내린 블랙커피만 마셨으니까요. 한동안 버튼을 바라보면서 취소하고 다시 뽑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컵은 떨어졌고 커피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달콤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피곤한 탓인지 그날따라 그 달콤한 향이 진하게 제 피로를 풀어주는 느낌이 들었죠. 자판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이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설탕과 프림이 섞인 특유의 냄새가 공항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코끝을 스쳤죠. 저는 그 향에 이끌려 반신반의하며 종이컵을 들어 믹스커피를 마셨어요.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저를 멈춰서게 만들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프림 때문인지 마치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처럼 목넘김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할머니 집 부엌에서의 일이었죠. 그날은 겨울 아침이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고 할머니는 저를 깨워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셨죠. 그 우유에는 늘 꿀이 한 스푼씩 들어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이거 마시면 몸이 따뜻해질 거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천천히 마셨는데
그때의 포근함이 이 믹스커피에서 그대로 느껴졌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워졌죠. 손에 쥔 종이컵에서 전해지는 온기, 부드러운 크림이 섞인 단맛, 그리고 그 순간의 따뜻한 감정이 어우러져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좋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땐 몰랐어요. 이 작은 실수가 제 일상과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다시 자판기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주저없이 믹스커피 버튼을 눌렀죠. 커피가 나오는 동안 자판기 위에 브랜드 이름을 사진으로 찍고 옆에 붙은 QR코드도 스캔했어요. LA에서도 이 맛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뜨거운 종이컵을 손에 쥔 채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면서 지난 일주일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늘로 떠오르며 작은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컨퍼런스를 통해 보고 들었던 것들이 여운처럼 남아있었지만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교수님의 말이었어요. 우리도 피곤하죠. 하지만 의료진이 건강해야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쉼터를 만들어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그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기내에서 제공된 커피를 마셨지만 저는 자꾸만 믹스커피가 떠올랐어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됐죠. 그건 단순한 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느꼈던 따뜻함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깊이 남아있는 걸까? 종이컵을 감싸쥐었던 손끝의 온기, 달콤하면서도 고소했던 그 맛과 입안 가득 퍼지던 부드러운 감촉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주 오랜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추운 뉴욕의 겨울이었죠. 야근을 마친 후 저는 거리에 쌓인 눈을 밟으며 편의점에 갔어요. 꽁꽁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핫커피를 사러 갔죠.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좋은 커피 향이 저를 반겼어요. 커피를 시켜 따뜻한 컵을 잡자 시퍼렇게 부어오른 제 손이 조금씩 부드럽게 풀렸죠. 그때의 따뜻했던 커피는 지금까지도 가장 맛있는 커피로 기억되고 있어요. 믹스커피를 마셨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단순한 커피의 맛이 아니라 그 한 모금이 주는 따뜻한 위로였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항상 정신없이 바쁘고 쉼없이 달려가죠. 응급실에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몇 초 단위로 결정을 내리고 그 사이에서 의료진도 보호자도 모두가 자신을 돌볼 틈도 없는 하루를 보내죠. 힘들다고 투정 부릴 시간도 없이 참다가 어느새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정말 이런 순간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 순간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태블릿을 열어 병원 휴게실의 평면도를 살펴봤죠. 거기엔 늘 커피 머신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쓰지도 않았어요. 한쪽에 쌓인 종이컵과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포트만이 덩그러니 남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휴게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공간을 바꾸기 위한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자판기 옆 작은 선반에 한국에서 본 것처럼 믹스커피를 놓고 스푼과 컵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낯선 커피 옆으로 작은 메모 한 장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깐 쉬어가세요. 한 잔의 커피가 오늘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비행기가 LA 상공을 지나며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며 저는 이미 계획을 실행할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2시 27분 캘리포니아 병원의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간호사인 소피아는 손에 땀을 쥐며 환자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충돌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밀려들었고 의료진은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죠. 소피아. 3번 베드 환자 혈압이 60대로 떨어졌어요. 산소 포화도도 불안정합니다. 레지던트 닥터 에단의 다급한 외침에 리사는 즉시 응급처치에 돌입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이 의심되었고 골든타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응급실의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숨 돌릴 틈 없이 보내고 나서야 리사는 잠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죠. 커피라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녀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지금이 믹스커피를 마실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마침 지난주에 주문한 믹스커피가 락커 안에 있었어요. 원래는 휴게실을 예쁘게 꾸민 후 동료들을 초대하려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따뜻함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휴게실 한쪽에 있던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 종이컵에 넣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자 부드러운 커피향이 퍼지며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듯 했죠. 부드러운 커피향에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마침 문을 열고 들어온 에단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는 36시간 연속 근무 중이라 피로가 극에 달해 온 힘을 짜내 걸어 들어오던 중이었죠. 한국에서 온 특별한 커피예요. 한 잔 드셔보세요. 정말 따뜻해질 거예요. 그는 망설이더니 조용히 종이컵을 받아들었어요. 첫 모금을 삼키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죠.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의 반응을 보며 옆에 있던 소피아도 미소 지었어요. 그녀도 처음 이 커피를 마셨을 때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무슨 향이 이렇게 좋아요? 소피아는 그녀에게도 한 잔을 건넸고 곧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응급수술을 마친 외과 의사와 환자 차트를 정리하던 간호사, 방금 막 쉬는 시간을 얻은 레지던트들까지. 그들은 모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정식으로 휴게실을 개조해 믹스커피 코너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제가 큰 믹스커피를 2통이나 사다 놓았지만 일주일 만에 바닥을 드러냈죠. 그러자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각자의 취향에 맞는 믹스커피를 온라인으로 주문에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브랜드의 믹스커피가 자리 잡았고 그 옆에는 한국에서 믹스커피와 함께 먹으면 좋다는 간식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죠.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토마스가 커피를 마시며 웃으며 말했어요. 바쁜 근무 중에도 이 순간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형광등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겹치며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었어요. 믹스커피 한 잔이 만들어낸 작지만 따뜻한 기적이었죠. 그렇게 잠시 평화를 찾은 병원에 또다시 시련이 닥쳤어요. 레지던트의 대규모 파업으로 병원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죠. 필수 의료진만 남은 채 환자는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한순간도 쉴 틈이 없게 되었어요. 교대 근무란 개념도 희미해졌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죠. 교수님, 응급실 대기 환자가 한계치를 넘었어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레지던트도 부족합니다. 끝까지 의사의 정신을 지키겠다며 남아있던 레지던트 닥터 에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급성 질환으로 쓰러진 환자들을 쉴 틈 없이 봐주고 있었지만 그 뒤로 몇 달째 대기 중인 환자들도 넘쳐났죠. 이미 병원의 1년치 진료 예약은 꽉 찬 상황이었어요. 매일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의료진은 한 명당 2~3배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병원 교수이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이곳을 지켜야 했지만 남아있는 의료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매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는 불만이 가득한 환자들이 넘쳐났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도대체 몇 시간째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이 복도 끝에서는 보호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고 보안 요원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병원 밖에서는 병원 파업에 반대하는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었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병원 정문 앞에서 구호를 외쳤고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긴박한 현장을 생중계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더욱 참담했어요. 우리는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는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의료진들은 한계치에 다다랐고 지친 얼굴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겨우 하루를 버텨냈어요. 일주일째 병원에서 머물고 있는 저 역시도 체력이 바닥났지만 쉬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득 믹스커피가 떠올랐어요. 달콤한 커피 한 잔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응급실 침상 중 한 곳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저는 고개를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한 소녀를 바라보았죠.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다행히도 위기를 넘겼어요. 그녀는 16살의 한인 소녀 이유진이었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녀가 이제 저를 향해 힘겹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진심이 묻어났어요.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힘을 내서 이겨낸 거야. 곧 회복될 거니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야 해. 유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어디 가는 중이세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휴게실이요. 믹스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길이에요. 믹스커피요? 유진의 눈이 살짝 빛났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매일 마셔요. 엄마가 한국에서 가져온 걸 항상 챙겨 두시거든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래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는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가끔 바쁜 날에도 믹스커피 한 잔만 있으면 힘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공감했어요. 응급실에서도 비슷해요. 하루 종일 환자를 보느라 지쳐도 믹스커피 한 잔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겐 그냥 커피가 아니라 작은 위로 같은 거죠. 선생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요즘 같은 때는 하루 한 잔이 아니라 몇 잔씩 마시게 되네요. 유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마시는 믹스커피는 거의 응급처치 같은 거네요. 저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잠시 후 유진의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일을 끝마치고 오느라 지쳐 보였지만 딸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님, 잠시 저와 함께 가실래요? 휴게실에서 믹스커피 한 잔 드시죠.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휴게실에 도착해서 저는 능숙하게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 커피를 탔어요. 그녀는 제가 너무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타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탕과 프림이 적절히 섞인 가루를 스푼으로 툭툭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제 손길이 마치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믹스커피를 아주 능숙하게 타시네요. 한국에서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동안 한국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응급의학을 배우면서 바쁜 병원 생활을 했었죠. 그때 동료 의사들이 믹스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죠. 그녀는 흥미로운 듯 컵을 쥔 손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쉬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친 순간엔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순간적인 편안함이 스쳐 지나갔죠.
깊고 묵직한 피로가 서려있던 얼굴이 커피 향기 속에서 잠시나마 부드러워지는 듯 했어요. 정말 따뜻하네요. 딸아이도 어서 회복해서 다시 이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보호자분도 지쳐서는 안 돼요. 유진 양도 어머니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믹스커피 한 잔이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진 어머니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병실을 돌아다녔어요. 봉지 안에는 집에서 가져온 믹스커피 몇 봉지가 들어있었죠. 그녀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느라 지친 보호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이거 한국에서 마시는 믹스커피인데 한 잔씩 드셔보세요. 저는 매일 이 커피로 위로받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보호자들은 조심스러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에 하나둘씩 커피를 받아들였죠. 어떤 보호자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고 어떤 보호자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커피 봉지를 손에 쥐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사실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병실 한쪽에 모여있던 보호자들이 조심스럽게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타기 시작했어요. 피곤에 절었던 얼굴이 커피 향에 조금씩 풀어졌죠. 누군가는 소리 없이 한 모금 마셨고 누군가는 작은 한숨과 함께 커피를 입에 댔어요. 그렇게 그들 사이에는 작은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그날 이후 보호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새벽까지 아이를 간호하느라 지쳐있을 때 다른 보호자가 다가가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이거 한 잔 하세요. 밤새 간호하느라 힘드셨죠? 아휴,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쉬면서 마셔야겠어요. 믹스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보호자들 사이의 작은 다리가 되어갔어요. 각자의 아이를 간호하느라 바쁘고 지쳐있던 보호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 분위기는 병실 전체로 확산됐죠. 어느 날 간호사가 보호자들이 모여 커피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이제 병실마다 믹스커피가 필수품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서로 나누는 모습이 참 따뜻해요. 그러게요.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야 하잖아요. 보호자들이 먼저 무너지면 아이들도 힘들 테니까요. 그날 이후 보호자들은 아예 공동으로 믹스커피를 준비해 병실 한쪽에 두기 시작했어요. 누구든 피곤하거나 힘들 때 자유롭게 한 잔씩 타 마실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죠. 그렇게 보호자들이 먼저 시작한 작은 나눔은 병원 전체로 번져갔어요. 병실마다 믹스커피 향이 퍼졌고 이 소식은 점차 병원을 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믹스커피 한 잔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다른 도시의 병원에서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였어요. 보스턴,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의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이 문화를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각 병원의 의료진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단순히 믹스커피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 우리가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이건 그저 커피가 아니에요. 서로를 연결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죠. 놀라운 건 각 병원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코리안 믹스커피 데이로 정했고 시카고의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희망 커피 타임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럽에서 첫 연락이 왔어요. 런던의 한 병원이었죠. 영국에서도 당신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이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믹스커피는 이제 대서양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는 크루아상과 함께 믹스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생겼고 독일에서는 전통 과자와 함께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문화가 강했지만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프레소와는 다르게 믹스커피는 함께 나누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젠 전 세계 의료진들의 믹스커피 모먼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희망의 컵은 의료계를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었고 각자의 공간에서 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작은 병실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따뜻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게 됐죠. 이 작은 종이컵 하나가 전하는 따뜻함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됐던 병원 파업도 마침내 종료됐어요. 의료진과 병원 측이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고 파업에 참여했던 많은 레지던트와 간호사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환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보호자들도 병원이 점점 정상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그러나 병원이 정상화되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선 작은 갈등이 생겼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간호사들과 병원을 지켰던 간호사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이 갈등도 믹스커피 한 잔 앞에서 조금씩 해소됐어요. 서로가 겪은 어려움을 나누며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졌죠. 솔직히 처음엔 서운했어요. 우리가 병원을 지키고 있을 때 당신들은 떠났으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싸워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고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들은 커피잔을 맞부딪히며 웃었어요. 앞으로는 다 같이 힘내봐요. 결국 우린 같은 팀이니까요. 그렇게 병원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보호자들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믹스커피 시간은 이제 병원의 일상이 되었고 새로운 환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병원 건물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고민과 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따뜻함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며 생각했죠.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감동도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동네 앞 정겨운 이야기와 나눔이 있는 곳 감동 슈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